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의 전상훈입니다. 오늘 주제는 5G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언젠가부터 관련 주제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늦어진 만큼 어려운 말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쉽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꾸며볼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을 바라고요. 특히 근래 들어서 5G와 관련해서 너무 잘못된 정보, 너무 과한 마케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5G가 도대체 무엇이고 내게 필요한지, 지금 당장 사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 사면 좋을지와 관련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주제인 5G의 G는 제네레이션, 세대의 약자입니다. 5G 통신이라고 하면 5세대 통신을 의미하는데요. 그 말은 1세대, 2세대, 3, 4 해가지고 5세대까지 왔다는 건데요. 그러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통신이 어떤 통신인가를 간략하게 보고 5G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부터 순서대로 세대별 요약을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아날로그 음성통신이냐 디지털 음성통신이냐의 차이입니다. 아날로그 통신을 할 때 통화 시 잡음이 많이 섞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디지털로 바뀌면서 깔끔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G 시대부터 문자 전송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고요. 이론상 데이터 전송도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이 가능했다는 건데요. 자, 이 당시에는 요금이 바이트 단위로 매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 비쌌다는 건데요. 간혹 기사를 보면은 100만원 인터넷 요금이 나왔다, 이런 요금 폭탄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2G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비싼 현실성 없는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없이 인터넷을 하다가 이제 그런 요금 폭탄을 맞은 경우인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음성 통화로만 폰을 사용할 거면 2G 시대에서 굳이 더 발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G 시대로 계속해서 발전한 것은 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3G 시대에 들어오면서 폰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때만 하더라도 모바일 폰에서 3G 시대로 오면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휴대용 컴퓨터가 된 겁니다. OS가 설치되고 그 기반으로 웹브라우저가 깔리고 인터넷이 가능한 시기가 된 거죠. 그때의 인터넷 속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2메가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속도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2G 시대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빨라진 인터넷 환경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상 통화도 가능했던 시기입니다. 이어서 4G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은 초창기에는 이 4G란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LTE 통신이란 말을 주로 썼는데요. 그 이유는 4G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신 속도가 100메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초기의 LTE 속도는 75메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세대니 LTE니 하는 말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대역이니 LTA 기술이니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인접 주파수를 묶던지 아니면 떨어진 주파수를 묶던지 해서 속도를 늘리는 방식인데요. 주파수를 묶을 때마다 속도가 2배씩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75메가, 150메가, 225메가, 300메가 해서 쭉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100메가 속도를 넘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4G란 말을 붙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주제인 대망의 5G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이 데이터 최대 속도가 자그만치 20기가입니다. 3G 2메가에서 4G로 오면서 숫자적으로 약 50배 정도의 데이터 속도 향상이 이루어졌는데요. 100메가에서 20기가, 거의 200배 정도의 속도 향상이 생긴 겁니다. 일반적으로 4G 대비 5G 속도가 20배 정도라고 하는 거는요, 4G에서 낼 수 있는 앞서 설명드린 광대역 같은 기술을 써서 최대 1기가까지 4G에서 속도가 가능한데요. 그거 대비로 봤을 때 20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유선 인터넷 환경에서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속도를 무선 환경에서 구현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고 지금부터가 오늘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긴데요. 많은 광고에서 20기가를 얘기하면서 영화 한 편을 1초에 다운로드 받는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20기가 속도를 얘기하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게 과장된 내용입니다. 옆에 3.5, 28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요. 5G는 앞선 세대와는 다르게 3.5GHz, 28GHz 두 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참고로 주파수가 높으면 빠른 속도가 가능하지만 기지국당 커버하는 지역이 좁고
있고, 반면에 낮은 주파수에서의 서비스는 속도는 비교적 느려도 기지국당 커버하는 지역이 넓습니다. 망을 구축하기에는 낮은 주파수 대인 3.5GHz가 훨씬 용이하고, 지금 진행하는 5G만 구축도 3.5GHz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GHz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28GHz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민간이 30조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말하는 전국망은 3.5GHz 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2022년까지 20GHz 속도는 불가능하고 기약 역시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출시된 5G 모뎀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제가 알기론 최대 속도가 6GHz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스마트폰으로 설사 28GHz 서비스를 한다 해도 20GHz 속도 경험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스마트폰에서 최대 속도 6GHz 비슷한 속도라도 나올까요? 인터넷상에서 실제 테스트한 블로그 글들을 보면 도심이나 번화가에서 500메가에서 700메가 내외의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가로 환산하면 0.5기가에서 0.7기가 내외 정도인데요. 중요한 건 아무 데서나 전국적으로 이런 속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5G 기지국이 설치된 번화가 위주의 일부 지역에서만 그나마 이런 속도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5G 실제 속도는 0.7기가, 근데 20기가로 광고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의 LTE 속도가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테스트를 했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테스트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지 않으셨나요? 무려 300메가 가까운 속도가 나옵니다. 예전에 쟀을 때 7, 80메가 정도 속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LTE 초창기에도 30메가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LTE가 300메가까지 속도가 나온다면 굳이 5G 서비스가 무의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과연 이렇게 빠른 속도 서비스가 필요한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3G에서 4G로 넘어올 당시만 하더라도 속도에 대한 간절함이 매우 컸습니다. 3G 스마트폰에서 문서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보려면은 어느 정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특히 테더링을 통해 노트북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너무나도 느린 속도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테더링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아쉬운 점들이 LTE 4G로 오면서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5G를 얘기할 때 주로 빠른 속도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영화 한 편을 1초에 다운로드를 받건 10초에 다운로드를 받건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근래 영화나 음악은 한 번에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보는 형태가 아닌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는 형태이고, 고해상도 영상을 보기에도 지금 LTE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빠른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데 왜 그럼 우리는 5G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하고 왜 앞으로 5G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지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G 서비스만의 특징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5G 서비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초고속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고요. 초저지연은 일종의 응답 속도를 말합니다. 4G 대비 10분의 1 정도의 빠른 응답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5G 서비스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서비스입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스스로가 통신을 하면서 혼자 운전을 하는 개념인데요. 이때 응답 속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더 빨리 밟을 수도 있고 늦게 밟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안전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초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공간 안에서 동시에 최대 몇 개의 디바이스가 통신을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5G 시대에는 1제곱킬로미터 안에서 최대 100만 개의 디바이스가 동시 통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제곱킬로미터라는 공간 안에 100만 개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통신을 하는 상황이 과연 발생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특징은 사물 인터넷, IoT 시대를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가전 제품마다 통신 모듈이 탑재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할 때 한 개인이 다량의 통신 기기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이해를 하셨다면 왜 5G 서비스가 중요한지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5G 서비스에서는 속도가 빠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해 5G만의 이런 특징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고속 서비스로 인해 인터넷이 빨라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과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초저지연이라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율주행을 비롯해 로봇 원격 조정, 원격 의료 지원과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고요. 초연결이라는 이런 특징을 통해서 진정한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모두 보았는데요. 종합해보면 지금의 5G 500메가, 700메가와 같은 속도는 큰 의미가 없고 5G를 꼭 사용해야 할 이유 역시 크게 없어 보입니다.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5G만의 서비스가 나오는 시점이 5G 스마트폰이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